여보세요? 저는 시사계 황태자 최욱입니다. 요즘 라디오 뭐 듣냐고요? 아침엔 김경래의 최강시사가 먼저다. 막걸리처럼 속이 뻥 뚫리는 방송 모두 애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지금 핸드폰 들고 김경래 최강시사 검색해주세요. 아침 7시 20분 눈 뜨자마자 김경래 최강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아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관련된 얘기를 브리핑에서 뉴스 언박싱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쪽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일단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여서 발부를 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했던 상당한 자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예, 저도 사실 뭐 판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영장 담당도 했던 사람이어서 네.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안의 판단이 영장의 발부가 굉장히 법리적 판단보다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영장의 발부 사유가 있습니다. 주거 뭐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또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거나 도적 우려를 있다거나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명확하게 형사소송법 201조에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재 이분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미 폰도 다 입수를 했으니 또 다른 무슨 충분한 다른 증거가 수집해야 될 뭐 다른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인멸할 증거도 없어 보이고 그동안 성실하게 출석을 했는데 도저히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놀란 것은 그게 그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매우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의 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그 후에 재판을 해본 다음에 유무죄가 판단이 돼서 유죄라고 판단이 될 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게 뭐 어떤 언론이나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형을 높게 정하고 그거는 양형의 사유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그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신병 확보라는 목적하고 이게 언론 검찰의 신뢰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매우 이상하다,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강요죄의 기수죄로 그러니까 강요죄가 실제로 실천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도 구속되는 사례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강요 미수라는 아주 희귀한 죄명으로 구속을 했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참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건데요. 또 세 번째 이 부분 또한 중요한 건데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어 있는 현안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많이 보장하는 것이고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될 때는 그 다소 지나친 것까지도 배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의 보장인데 이 기자의 취재 방법이 뭐 올바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욕심이 좀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권력형 비리 그에 대한 상당한 간접적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로서는 그것을 파보겠다. 뭔가 진실을 밝혀보겠다. 그런 공익적 목적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되고서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것도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유로 발부했다.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가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 수사가 지금 한동훈 검사장한테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수사를 가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야당에서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처음부터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되었다면 처벌해야 되겠고 아니면 처벌 안 하고 거의 죄가 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검사장 한 사람이 일개 검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것도 무슨 부정부패를 해서
나라의 뭐 국기를 흔드는 그런 현안도 아닌데 네. 이것을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막 그냥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면서 유사일에 두 번째 그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이 하고 온 국정의 주요 현안이 되어 있고 네. 이게 매우 이상하다. 네. 이게 무슨 일반적인 사유하고 비춰봤을 때 적합한 방법이냐 네. 그런 의심을 하죠. 그래서 이게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죠. 그래서 네. 우리 정치권은 저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네. 문제도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 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고통 문제, 산업의 재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치중하는 것이고 네. 장관과 그 정치권은 그런데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수사하는 것은 정치 현안에서 좀 떠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네. 특별검사를 통해서 하도록 맡겨두고 그러고 끝내자. 이게 무슨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대느냐 그런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특별검사가 아니라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공정성의 의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중앙지검장부터 대통령이 도문이다 이래서 의심도 받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검사장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감 표시한다는 것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편파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결국은 객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길 텐데 이걸 가지고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무시하고 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당장 그 이번 주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라는 과정이 하나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그걸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수사 그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별거 아닌 사건 가지고 너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과하게 개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좀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수사 전문위원회 전문단 이런 자문단 있잖아요. 예. 전문 수사 자문단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게 좀 무리했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겠죠. 저희들이 윤석열 총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일은 아닌데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 아예 이걸 객관적 제3자인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니까 특검으로 가자. 아예 깔끔하게. 이걸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거 결정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온 정치권이 정력을 여기에 쏟고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도 잠깐 하나 여쭤볼 텐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갑자기 요새 부동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은 박원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그 성추행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지금 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거든요. 지금 영장 자체가 희한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이거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라 라고 하는 일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거꾸로 자다가 나면 봉창 두드린다는 얘기가 거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꾸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영장이 희한하게 제출이 됐다. 이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생겼을 때부터 이거 그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만 이거 결국 시간 끌게 할 거다. 영장 적당하게 신청하는 청 했다가
쇼하고 예. 그리고 시간 끌다가 뭐 그냥 뭐 유야무에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이슈로 덮을 거다. 부동산 이슈, 인사청문회 이슈, 또 뭐 공수처 발족 이슈 이런 거로 덮어버려서 네. 이 사건을 없애버리려 할 거다는 의혹을 제기를 제가 했었는데 안나들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을 한 그 사안이 영장 신청 사유가 뭐냐면 네.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이게 그 압수수색을 해서 내용을 포렌식을 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황당한 거지. 아니 그 자살이라고 경찰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유언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어떻든 하여간 그것이 자기들 스스로 다 명확하다고 해서 밝혀놔놓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쇼다. 보여주기 속임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이 그 사건에서 성추행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네. 그리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네. 그것을 수사의 목적으로 해서 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 아니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 다 그 밝혀놔놓고 다 자기들이 다 천명해놓고 그 수사 목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거 쇼죠. 그러니까 엉터리를 하는 거죠. 김기현 의원께서는 그러면 그 경찰이 신청을 할 때 영장을 발부받기 싫은데 그냥 신청을 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결국 그죠? 또 밀리기로 해서 네. 보여주기만 한 거다. 그냥 넘어가려니 못하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이러면서 면피하려고 한 것이다. 책임 면탈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도 이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네. 폰 압수수색해라. 시청 6청 내부에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는 그럼 뭐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뻔한 거죠. 법률가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뻔한 짓을 하는 겁니다. 기각되게 뻔한 짓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찰이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제가 제 페이북에 썼습니다마는 뭐 폰 지금 3개라고 그러는데 3개인지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추행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수사 목적으로 해서 그 폰을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신청해서 발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시청 6청 내부도 지금 여성 변호사에서 수색을 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수사지요. 거기 가장 기본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시일만 천년되고 있는데 유야무야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뭐 민관 합동 뭐 조사단 한다는데 지금 아직 발족도 못하고 있고요. 경찰은 뭐 미정비정하고 있고 포렌식은 아직 진행도 못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고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주일이 다 됐는데요. 열흘도 넘었죠. 지금 다 따져보면. 이것도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특히 이게 지금 경찰이 그 개입돼 있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고소가 되고 난 다음에 아니 고소가 되기 전부터 얘기가 뭐 저기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수사 과정이 보고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고소인에게 무슨 전달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는 과연 무관한 것이냐?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들이 직접 관련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관련자인 은폐나 묵인나 조장의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 아니 그 가령 뭐 범죄자에게 범죄의 수사를 하라고 맡기지 않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맡겨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특검을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특검을 통해서 한다면 그것은 수사당국에 맡겨두고 국정조사까지 할 현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도 티격태격하고서 그냥 특검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그럼 일단 국정조사라도 하자. 거기서 뭐가 나오면 그걸 다시 특검으로 가든지 말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